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을 으뜸의 땅, 생명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함께하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리를 빌려 전라남도 행정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우려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작금의 전남은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계 또한 인구 소멸 방지가 주요 정책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첫 질문으로 전라남도의 인구 소멸 방지를 위한 역점 사업인 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 준비 과정을 점검하겠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남교육청에서는 교육을 통한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생들을 유치하고자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전남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취지와 추진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남은 학령 인구 급감과 함께 전국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산업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남은 18개 나라의 다문화 학생들이 약 1,200여 명의 학생들이 전남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다문화 학생들이 실질적인 전남의 출생률을 높이면서 앞으로 미래 교육의 주역으로 설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지금 다문화 학생들처럼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엄마를 둔 학생들이 아니라 전남에 와서 공부하고 전남에서 일하고 싶은 해외에 있는 중도 입국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교육을 한다면 굉장히 성공적이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제 직업학교를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생 교육 수당부터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까지 전남의 전남 교육의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시도를 하시다 보니까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미흡한 점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본 의원이 국제직업고등학교에서 우려되어 있는 몇 가지 중 첫 번째는 위장 유학에 대한 우려입니다. 앞에 보이는 그래프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 자료인데요. 보도 자료에서 재발췌를 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매년 유학생의 불법 체류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무부에서는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유학 비자를 받고 입국해서 학생 신분으로 위적 취업한 후 비자 만료와 함께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을 그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비자의 경우 취업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서 위장 취업을 하는 경우가 이미 파다한 실정인데요. 우리 국제직업고등학교 또한 대책이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님께서는 위장 취업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셨습니까? 예, 제가 이 우리 의원님의 질문의 답변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법적인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서 꼼꼼히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체류 유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생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국제직업고등학교 입학한 유학생들은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선발 과정으로부터 학부모가 함께 그 유장 취업 금지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입학할 경우 주말, 공휴일, 연중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숙사에는 사감이 상주해서 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게 됩니다. 해외 우수 인재 중도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부서에 또 촘촘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긴장되게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은 전남의 인구 소멸 방지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남국제고등학교가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를 바라며,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장 취업 방지 대책을 좀 잘 수립해서 실패 사례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다음으로는 학생 적응 방안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교육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뿐만 아니라 중도 입국 학생과 유학생이 전남의 우수한 인력으로 산업 유지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을 하고 또 정주 비중이 향상되는 것이 이 정책의 이 학교의 성패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교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 교육과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런 대안 교육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유학생 선발할 때부터 전라남도에서 이제 교육, 취업, 정주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유학 학생들이 원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외 우수 인재가 입학해서 전남도에서 생활하고 소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어 교육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입학 전에 현지에서 온오프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입국 후에는 전라남도 국제교육원 또는 동신대학, 세안대학교하고 유탁교육기관으로 이미 MOU를 맺고 한국어 집중 교육을 지원할 계획을 이미 세웠습니다. 또 한국 문화를 이해해야 정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양식, 음식, 문화 등을 교육 과정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기본 예의, 기초 질서를 익힐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 국제직업고등학교가 설립되는 강진구는 전남의 대표적인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중 하나입니다. 강진 국민들은 직업고등학교가 들어서는 것으로 지역의 활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감이 큰데요. 그에 반해 강진 국민들은 이 학교가 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지역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미처 그 부분은 좀 부족했습니다. 강진군에 국제직업학교가 설립할 수 있도록 이제 강진군하고 MOU도 체결하고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또 지역민들하고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꼭 불러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국제직업고등학교가 강진에 새로운 활기를 부여하고 나아가 전남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전남교육청의 비위 징계 처리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 인식은 날로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이 실정인데요. 이번 질문에서는 전남교육청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이와 같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출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 교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을 준용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면 감봉에서 정직을, 0.08% 이상, 0.2% 미만은 정직에서 강등을, 그다음에 0.2% 이상은 정직에서 해임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관님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전남 내 교원들의 음주운전 징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립학교 교사 중 경징계 대상은 교육지원청에서, 그리고 중징계 대상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설치된 일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합니다. 또 사립학교 소속 교사 중 징계 대상에 대한 해당 학교 법인에서 교원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 징계위원회에서는 검찰의 결정 결과 통보 내용이랄지 문답서랄지 또 소속청의 조사 보고서, 법원의 판결문, 혐의자의 신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정도 및 반성의 정도를 참작해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예. 자, 위 표출 자료는 최근 5년간 전남도 내 음주운전 적발 교육공무원 징계 결과입니다.
본 자료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모든 징계가 전남교육청 주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은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8% 미만 21건에서 감봉이 21건으로 10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8% 이상 0.2% 미만 47건에 대해서는 정직이 47건으로 마찬가지로 10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0.2% 이상 2건 중 1건은 강등으로 처리되었으며 1건은 사립학교의 징계건으로 정직 처리가 되었는데 징계건이 사립학교에 있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는 징계 결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권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정직 처분을,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힌 건도 모두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물론 모든 처분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내려진 것이기에 규정이 어긋났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교육계는 5년간 총 79건의 모든 음주운전 징계건 중 단 한 건의 예외 없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교육감님, 음주운전에 대해 가장 강대한 처분을 내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징계 기준으로 혹시 설정이 돼 있습니까? 예, 저희들 모든 징계는 그 양정 기준인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징계하는 과정이 좀 약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징계 양정을 다시 살펴보고 또 성찰하는 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교육청이다 보니까 뭐 응징보다는 교화 재발 방지 이런 데 좀 방점을 두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비위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도교육청의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징계 양정을 결정할 때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법적 처벌도 강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교육청에서 한결같이 가장 소극적인 이제 징계 대응을 해왔는데요. 아무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징계위원들에게 징계 수준의 타당성을 묻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님께서 이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참 징계라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인사권자가 자의적으로 징계를 양정을 결정할 수도 없고 그 절차와 제도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랄지 징계랄지 이런 것에 교육감이 전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어쨌든 도민의 눈높이랄지 우리 의원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래서 그러한 범법들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징계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타 직종 징계 양성 사례 공유 등을 좀 해서 또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이제 서두에 음주운전 징계 사례를 질문한 것은 이제 시간 관계상 모든 징계 정황을 지금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시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표출 자료 보여주십시오. 앞에 보시는 표출 자료는 최근 5년간 교원 유형별 징계 현황입니다. 성 관련 성적 조작, 아동 학대, 음주운전, 횡령 배임, 회계 등 징계가 이루어지는 비위는 어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전남 교육에 심각한 해를 미치는 행동들입니다. 연도별 합산 수치가 소폭 감소하는 양상이지만 명백히 비위가 줄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수치입니다. 다음 표출 자료. 표출 자료는 방금 보신 비위들에 대한 징계 결과입니다. 성비위 33건, 성적 조작 4건, 아동학대 33건, 배임 5건인데 최고 징계인 파면은 단 4건 뿐입니다. 과연 우리 학부모님들이 타당한 징계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번호는 교육청 교원들이 가장 약한 수준의 징계를 내리기 위해 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아니겠지만요. 자,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우리 교육감님께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징계 수준에 대한 교육감님의 평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육청의 자체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징계 의결과 별개로 이게 징계 처분자에 대한 인사, 보수, 연수 기회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적용해서 의원님이 걱정하는 이게 징계에 대한 양정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비에 대해 엄벌주의가 해답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만 제 식구 감싸기가 해답이 아니다라는 것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남교육계의 징계의 결과를 본 많은 도민들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표출 자료 보여주십시오. 앞에 보시는 보도 자료들은 전남교육청 제 식구 감싸기로 검색된 자료들을 캡처한 것인데 각각 다 다른 건들입니다. 이전부터 교육 공직자들의 비위가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없이 또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그간 비위 근절을 위한 자정 능력을 아직은 입증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비위 근절을 위해 총괄적인 교육감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지속적인 비위 행위에 대한 민감성을 증대하고 또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교원 연수 및 홍보를 통해서 교원에게 바라는 사회적 기대 수준을 지킬 수 있는 교직 문화를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징계도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교육관님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남교육청 소속 교원들은 징계 처분이 있으면 발령 조치가 후속이 됩니다. 제가 답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초등 교원은 경징계 시 관내 전보를, 중징계 시 관내 전보를 실시하며 교등 교원의 경우, 중등 교원의 경우 경징계와 중징계 모두 관내로 전보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원별 가복 구분을 떠나서 유초등과 중등 교원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중등의 경우는 과목에 따른 이제 지역 내 과목별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징계 처분자의 관내 전보에 제한이 좀 있습니다. 인사 관련 규정 때문에요. 그리고 유초등 교원의 경징계 처분자 관내 전보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체 관내 전보 조치자 증가로 주요 생활근거지 목포, 순천, 여수, 광주권을 제외한 특정 군단위 징계자 직권 전보가 쏠림에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한 인사관리 기준의 효과가 상쇄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유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관내 정보 시에도 비형합 학교로 전보함에 따라서 징계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교육청의 인사 지침에 따르면 성 관련 징계와 같은 사안이 아니면 매년 3월 1일자 정기 인사의 전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로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지난 1월 이곳에서 보행자 신호에 건널목을 건너던 15살과 13살 자매가 음주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충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50대 이모 씨. 경찰에 체포될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1%,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지난달 7일과 29일 학교와 교육청에 사고 내용과 수사 개시 통보를 전달했습니다. 이 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사는 여태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상황. 충남교육청은 절차상 기소 결과를 통보받고 한 달 이내에 징계를 의결해야 하는데 이 씨가 구비 서류를 내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서류를 계속 갖춘 중에 불가피하게 30일, 한 달이 좀 넘은 게 있는데 바로 조속히 서류 구비해서 징계 절차 밟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체육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야구부 부장을 맡고 계세요. 대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이나 현행 교원공무원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징계 조치와 별도로 직위 해제 사유에 해당해 교육청의 미온적인 사건 처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예, 올해 4월 충남에서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중학생 2명을 치어서 중상을 입혔음에도 발령이 나지 않고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일을 지적한 언론입니다.
여기에 충남교육청은 성비위 사건 등 교원이 실질적으로 직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고, 해당 가해자도 즉시 대체 가능 여부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받는다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 전남 또한 규정에 따라서는 만일 이런 경우에 이와 같은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뭐 저희 전남의 사례는 아닙니다만은 또 성비 또는 또 명백하게 입증된 아동 학대, 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그 비위는 학생과 즉시 분리 조치를 하고, 비이행의 경우에는 직위에 대한 즉시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준의 직무 연관성 여부, 학생과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근거로 신중하게 조치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행 비공무원 발령 기준에는 추후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질문 후에 차후에 좀 이와 관련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는 교육으로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또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우리 교육관님의 그런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님 앞으로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전진하시라고 제가 방금 이 질문은 드린 것입니다. 제 언행에 다소 무례함이 있었다면 너그레 양해해 주시고, 오늘 질문을 토대로 교원들의 비리가 사라지는 전남을 위해, 그리고 교육계가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꼭 입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우리 전라남도의 징계에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또 다시 한번 기준을 바꾸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남을 찾아온 관광객은 약 6,300만 명으로 나타나 민선 8기 김웅록 지사님의 포부처럼 비상하는 전남 관광에 신호탄을 힘차게 쏘아 올렸습니다. 본 의원은 전남 관광 홍보 사업인 관광 메타버스에 관한 질문으로 전남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순선 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관광체육국장 주준선입니다. 네, 질문에 앞서 근 몇 년간 전남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고 보여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관광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먼저 디지털 관광 플랫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우리 김주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메타버스는 잘 아시다시피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분신인 아바타를 통해서 현실 세계하고 같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또 경제 활동도 하고 또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기반의 가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던 시기에 비대면 관광 부분이 상당히 크게 활성화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고민하에 저희들이 10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를 가상 공간에 구축을 하고 또 체험 콘텐츠라든지 게임 관련 콘텐츠도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은 언제 정식 오픈을 했죠? 예, 저희들이 단계별로 구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개 시군에 대해서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 2단계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8월, 그리고 3단계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 이렇게 3단계 단계별로 구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표출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 앞에 보시는 화면은 지난 8월 21일 캡처되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동식 접속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추후 22일, 24일, 28일에도 접속해 보았으나 동시 접속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표출 자료 보여주십시오. 예. 전남 관광 메타버스 월별 이용객 수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매우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이용객 수는 단순 접속 후 종료한 이용객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이용객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2024년까지 해당 사업으로 지출되거나 편성된 예산의 합은 23억 5천여만 원입니다. 단순 접속을 포함해서 이용객 한 사람이 메타버스를 이용할 때 전남도는 약 1만 5천 원의 예산을 소요한 셈입니다. 국장님, 이제 해당 사업의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2022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약 2년 동안 총 방문자 수는 한 16만 명 정도 되고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8만 명 정도 되는데요. 크게 이렇게 활성화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래 기술 변화에 대응해서 관광 홍보 수단을 좀 통하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로 이용자가 29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29세 미만의 우리 도를 찾게 될 잠재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이 메타버스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타버스 사용자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될 때는 대면 관광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관광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부분이 메타버스 관광이 상당히 트렌드로 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게 이제 끝나고 대면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이 비대면 관광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이게 감소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VR이라든지 AR 관련 기기들을 착용을 하고 같이 이제 가상 공간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체감 부분들이 높게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뒤따라가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홍보에서 시장 세분화에 따른 주요 홍보 타겟 설정은 마케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 대상 세분화 그룹이 해당 콘텐츠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사업 구상의 선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가 설정한 이용 고객인 MZ세대 메타버스 이용률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실제 MZ세대들은 메타버스를 그리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은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잘 이용할 것이라는 편견에 갇힌 생각으로 또 사업을 구상하지는 않았나는 의구심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광 메타버스를 어떻게 홍보하든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눈에 띄게 이용객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사료가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 수요층인 MZ 세대에 맞추어서 콘텐츠 부분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좀 더 다양화하고 그 다음에 MZ 세대들이 주로 이제 그 참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체험 콘텐츠라든지 또 게임 콘텐츠 이런 부분들에 주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축된 그 시스템 부분을 이런 쪽으로 좀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창작한 그런 콘텐츠 부분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시스템 개발 쪽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좀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도가 지금 메타버스 부분을 전남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남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메타버스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우리 도내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개발자 양성 교육도 하고 또 홍보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다음 자유 주십시오. 자, 전남 관광 메타버스 대회는 전남의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였습니다. 제가 방문한 모든 매장의 상품들은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무부서의 서비스 운영 관심이 미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관광 메타버스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경험이고 마케팅에서 이 경험이 곧 브랜드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관광 메타버스의 이러한 운영은 전라남도의 행정과 관광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출 자료 보여주십시오. 표출 자료는 현재 구축된 메타버스 지역들입니다. 자, 10개의 지자체인데요. 4개가 더 추가됐다고 들었는데 왜 업데이트는 아직 안 됐는지 네, 말씀해 주십시오. 4개 군에 대한 시스템은 구축이 됐고요. 지금 군의 어떤 추가적인 요구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9월 말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남도장터의 그런 그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도 저희들이 메타버스 내에 구현을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으면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이제 JN 투어라고 저희들이 도내 관광 상품들을 직접 온라인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 시스템 플랫폼도 메타버스 내에 부스를 만들어서 직접 메타버스에 들어오면은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8개 지역도 다 채워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메타버스 기존에 구축된 시군의 메타버스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관광 메타버스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안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구축해야 될지 여부를 좀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 해당 자료 하나 보시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기업들의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던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 열풍이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개발에 적극적이던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투자를 축소하면서 관련 인력도 대거 감원되고 있는데 불과 2년 만에 왜 이런 신세가 됐는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메타버스. This is a full body tracking system called by full body tracking system.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기술 수요 증가와 함께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페이스북은 아예 회사 이름까지 메타로 바꿨습니다. And we have a new name that reflects the full breadth of what we do and the future that we want to help build. 하지만 불과 2년도 안 돼 메타버스 올인 전략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메타가 이번 달 발표한 1만 명 규모 대규모 감원에 관련 부서가 포함됐고 이제 저커버그는 인공지능, AI를 더 많이 언급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메타버스 전략부를 해체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와 대화할 수 있는 앱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Clock struck midnight for hypergrowth in tech, and you're seeing slowing growth, and now we're seeing cost cuts. 기업들이 등을 돌린 건 메타버스가 생각보다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온라인에서 메타버스 검색 빈도는 1년 새 급락했고 그 사이 AI 검색량은 약진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챗 GPT 같은 AI로 급격하게 옮겨가면서 메타버스의 겨울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국장님. 이 방금 본 뉴스가 2023년 3월에 방송된 뉴스입니다. 우리 도가 2022년 11월 22일 날 정확하게 정식 오픈을 했고요. 그때 저 회사들은 철수 준비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관광 메타버스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운영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막 이렇게 탓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달라는 말씀은 아닌데 앞으로 운영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실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이제 기술 변화 추세라든지 시장 상황들도 전면적으로 좀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구축돼 있는 메타버스의 어떤 활용도라든지 시군들 의견도 좀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단기적인 이용률 조조와 그 운영 미흡을 떠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관광 메타버스를 주로 접속하는 이용객들이 학생이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 전남도의 그 행정에 대한 그 미흡한 태도와 대처를 보고 또 성장해서 또 전남도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질까?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도 그분들이 장기적인 고객이 아닌 장기적으로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관광 메타버스에 대한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 보다 나은 전남을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의원은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의 의사가 결정권을 가지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기회를 통해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과정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가 나아가는 미래에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명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고생해 주신 의회 사무처 직원분들과 우리 도의회 수석 전문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